실제로 감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건강한 사람들에서도 감염이면 굉장히 고생을 하지만 병하고 늘 싸우다 보니까는 많이 지쳐있고 이런 표현을 꼭 좋아하진 않지만 면역력이 다른 건강한 사람들 비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는 투석 환자에서 감염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투석을 하기 위한 중요한 생명선인 투석혈관에 생기는 감염은 말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가 병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보통은 폐렴, 폐에 염증이 있으면 폐렴, 방광에 염증이 있으면 방광염, 콩팥 주변에 염증이 오면 신우염, 신우신염, 그런 병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온몸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폐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폐혈증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염증이 피가 영양과 산소를 배달해주는 배달부 일을 하는데 내 온몸 구석구석에 염증들을 배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이제 헝가리 의사 중에서 1800년대에 살았던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비엔나에 있는 비엔나 제너럴 하스피털에서 산과의사로 일을 하고 지금은 이제 별명이 이제 산모들, 엄마들의 수호자다, 구세주다 이런 이야기를까지 하는데 이분이 산용열이라고 해가지고 임신을 하고 나서 분만을 할 때 분만을 하고 생기는 발열, 염증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제멜바이스가 보니까 그 비엔나 종합병원에 병동이 2개가 있는데 한 병동은 1000명 중에서 한 100명 정도가 애를 낳고 나서 돌아가시더라는 거죠. 다른 병동은 1000명 중에서 한 35명 정도, 그러니까 한 3대1 정도의 사망률의 차이가 나는 게 도대체 왜인가? 그럼 그쪽에 전문 인력이 근무를 안 하나? 오히려 3배나 더 많은 사망률을 보인 곳은 의사들이 근무하는 곳이었고 조산사, 산파가 애를 받는 곳이 오히려 3분의 1 정도로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멜바이스가 보니까 그 근처에 의사들이랑 의대생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옆에 의대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체를 가지고 카데바라고 하는데 시체 기증을 받은 것으로 임상 실습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자꾸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 수업도 듣고 거기서 실습도 하고 나서 와서 환자를 보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제멜바이스가 생각하기로는 저기서 뭔가를 가지고 왔다, 뭔가가 전파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다니는 애들한테 이제 다 잔소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손 씻으라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미생물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또 이상한 놈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제 동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멜바이스가 그 운동을 하고 나서는 사망률이 굉장히 많은 호전을 보이게 됐죠. 제멜바이스는 끝까지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미생물이라고 있다는 것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멜바이스가 거의 사망할 때쯤이 되어서야 우리가 흔히 아는 파스테르 우유의 파스테르가 프랑스의 생화학자인데요. 박테리올로지, 이제 미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현미경으로 이제 미생물의 존재를 입증을 했죠. 예전에 이제 토마스 이킨스라고 하는 의사가 이제 사실주의 그림을 그리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 수술을 하고 수술하는 것들을 가지고 실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1875년에 그렸던 그로스 클리닉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그림에서는 보면 수술을 하는데 다들 정장을 입고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한 10년 후에 그린 그림인 에그뉴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림에서는 다들 하얀 옷을 입고 이제 수술을 하고 뭔가 좀 더 위생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들이 좀 더 정립이 되는 거죠. 그런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술을 하는데 맨손으로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하겠죠. 이제는 장갑을 끼고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하고 중무장을 하고 환자에게 균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손끝에서 손톱부터 해가지고 손목, 팔 오금 있는 데까지를 다 꼼꼼하게 손의 위생을 수행하고 하고 투석실에서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손위생을 하고 알코올 솜으로 계속 닦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투석혈관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환자 스스로가 투석하는 사람은 투석하는 팔을
찌르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여드름을 짜려고 하는데 세수를 하지 않고 여드름을 짠다면 피부에 당연히 트러블이 생길 겁니다. 한번 이제 감염이 생기고 나면은 그쪽으로 빨갛게 변한다든지 피부에 이제 피부가 탈락한 데가 생긴다든지. 피부라고 하는 것은 몸 안은 깨끗한 곳, 몸 밖은 지저분한 곳인데 그 균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방어막, 이제 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실제로 나의 것이 아닌, 내 것이 아닌 인조혈관으로 혈관을 만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초음파로 평가하고 그 외 CT나 펫 같은 장비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염증들이 아까 피를 타고 돌아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점점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나 폐나 이런 곳들에 염증을 일으키고 뼈라든지 뇌 같은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후유를 남길 수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지 마시고, 가래로 못 막을 수도 있거든요. 미리미리 관리를 하고 내 팔을 내가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겠다. 실제로 감염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2018년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의료진들도 열심히 손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환자분들, 환자 가족들도 투석실을 다닐 때는 열심히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피나 이런 것들이 묻었을 때는 알코올솜 같은 걸로만 닦지 마시고, 환자분들도 나중에 지혈이 되고 나면은 깨끗하게 비누와 물로 씻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투석실에서도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하겠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면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한번 관리를 해보면 실제로 나에게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감염이 생기게 되었을 때는 자기 혈관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 쓰고 기다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인조혈관 같은 경우에, 특히 인조혈관이 피부 바깥으로 노출됐을 때는 지금 당장은 투석에 문제가 없고 열도 안 나고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감염이 된 것이고 내 몸에 염증이 언제든지 퍼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 됩니다. 실제로 인조혈관 감염된 것을 뜯어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수술하는 사람도 힘들고 수술을 받는 사람도 힘듭니다. 이를 뺄 때 쓰는 마취 주사 같은 걸 드려도 염증 있는 조직들은 마취도 잘 안 돼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이다. 전쟁이 나고 나서 잘 싸우는 것보다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모두가 자기 건강을 잘 챙기시고 건강하고 염증이 없이 투석혈관을 쓰실 수 있기를 한 번 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